우리 대구 학생들도 보시고 이 기출 심화 이론에서도 요거 빠졌으니까 요거 추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가로 1번.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따라서 엄격히 해석한 판례. 자, 영유아 보육법에 이거는 22년도 3월달 판례입니다. 자, 15조의 5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 당한 자, 당한 자를, 그러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에 훼손당했는데 복구 조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처벌하겠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 중에 훼손당한 자죠. 당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서 영유아 보육법에 정한 폐쇄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 안 찍은 사람을 처벌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CCTV 설치하라는 거 아시죠? 영유아 거기에. 근데 그걸 처벌하는 거지 영상정보를 지가 직접 문제될 것 같아서 삭제를 띡 해버려요. 직접 훼손하는 것과 훼손을 당한 자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해석하면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 때린 놈하고 맞은 자 같아요? 아니, 다르죠. 그걸 같이 해석하면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고. 2번. 도시정비법에 보시면 자, 도시 정비법 81조 1항 3호 현행 도시정비법 124조 1항 3호에 정한 의사록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의사록. 왜냐면 재개발하면서 의사록 무슨 얘기 했는지 어디가 할 것인지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된다고 보면 구성요건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의사록을 공개해야 되는 거지 속기록이나 녹음 영상물은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구성요건 우리 공정증서 원부부식이제에서 정보를 하나 추가하면 구성요건이 몇 개로 늘어나요? 2개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통용하는 화폐를 위조하면 처벌하는 거지 통용한 것처럼 오인하는 화폐를 하면 구성요건 2개로 늘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속기록 등을 추가하는 것은 재형법 정지에 반한다. 그 취지입니다. 굉장히 특별법이라 짜증나는 건데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힘드니까 제가 한 번 정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혹시 몰라서 시험에 나와도 맞힐 수 있을 겁니다. 양가로 2번. 부작위범의 공동정보는 쉽죠. 부작위범의 공동정보도 성립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줄 뭐예요?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고 수인이 공동하여 전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작위범의 공동정보 되죠. 그래서 여기도 시험 문제 낼 때는 세 번째 줄 이렇게 속이죠.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아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성립한다. 아니죠.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정점이고. 자, 2번 주권상장법인 내용 나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줄 그 의무가 수인이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쟁점입니다. 1번 같은 판례니까 넘기시고. 그 밑에 양가로 3번 봅시다. 양가로 3번.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폐기됐어요. 그럼 현존해야지 몰수의 대상이 되는 거지. 폐기돼 버리면 몰수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폐기돼 버리면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건 우리 몰수 파트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쉬운 거니까 체크해서 보시고요. 양가라 4번이 좀 핫한 게 하나 나오긴 나왔는데 설마 이게 나올까는 좀 하여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인데 그 동성연애 하는 거 있잖아요. 동성연애 하는 게 이제 처벌하는데 이제 그걸 문구를 좀 바꿨어요. 동성연애 말고 학문성교 쳐다보지 마세요. 나 말하기도 이제 뻘쭘해. 자, 학문성교, 그러니까 성기를 학문에다가 했을 때 우리 처벌하는 것은 학문성교를 처벌하는 규정을 뒀는데 과거 판례는 군대 내에서 학문성교 하는 것도 처벌하지만 영외에서 둘이 사랑해서 학문성교를 해요. 요것도 처벌했거든.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변경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영외에서 학문 성교한 거는 둘이 너무 사랑하는 거다. 그걸 과연 그것까지 처벌하는 건 너무 과대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변경한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첫 줄. 군형법에는 규정된 사람에 대한 학문 성교나 그 밖에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래서 군형법상의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학문 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전에 사적 공간에서도 처벌했어요. 사적 공간에서 한 경우도 처벌했는데 자,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 침해한 것을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니네 사랑하면 군대에서 하지 말고 영해에 가서 많이 하고 와라. 영해에서 많이 해도 옛날에는 군형법 위반 처벌했는데 이제는 니네 사랑하는 거 어쩔 수 없다. 제발 어디서만 하지 마라. 군대 내에서만, 영 내에서만 하지 마라. 그거는 못 봐주겠다. 김병장님, 이병장, 자, 그만하겠습니다. 이 꼴은 내가 못 보겠다. 이 꼴은 못 겠다. 네 둘이서 사랑하는 거, 밖에서 하는 건 어쩌지 않겠다는 거예요. 4월 21일 판례고요. 최근 판례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고요. 당장은 좀 너무 과하고 앞으로 한 23년도나 그때쯤에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법원 전환합의체 판례 변경된 겁니다. 남성 군인 간의 학문 성교를 비롯한 성행위 그 자체만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이 반하는 행위이므로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행위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군형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라는 규정은 폐기되었다. 이제는 사적 공간에서는 많이 하셔도 된다.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 판례입니다. 양가로 5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보호법이 아까 잠깐 설명했죠. 성폭법 14조 1항에서 말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몰래카메라가 피해가 사회 문제가 돼서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폭력 확립을 보호법이로 한다. 구체적으로 인격권에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또 여기 또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찍히지 않을 권리라는 거, 찍히지 않을 권리. 그래서 여기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되지 않을 것을 자유로 의미한다. 적극적이라 쓰면 틀려요. 소극적. 우리 뭐 위기관음죄에서도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 기억나시죠? 적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이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지 뭐 체크하시고. 양가로 6번 별표 치시고요.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레깅스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입에 담기도 싫어요. 싫은데 어쨌든 레깅스도 다른 사람 신체 촬영, 그러니까 굴곡이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 아니야. 판례 문구야. 나보고 무슨 제가 찍고 다니는 생각하지 마세요. 아휴 진짜 흉내내기도 힘든데 굴곡이 드러나 이렇게 마을버스 타고 오는데 그거 굴곡이 드러나면 이거는 거의 뭐 신체 찍은 거 마찬가지죠. 그것도 다른 사람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라는 판례가 레깅스 판례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카메라로 뭘 찍었냐면 이제 엉덩이 문은 딱 붙은 스키니 알죠? 스키니진을 찍은 거예요. 지금 현재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경우 어떻게 하느냐. 자, 엑셀 파일에 정리된 사진 봤더니 여자 청바지만 겁나 쫓아다니면서 찍어댔어요. 이 개새끼 진짜. 얼마나 짱나겠냐. 엉덩이를 부각하여 촬영한 경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일상복인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이나 전신을 찍었다면 이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판례는 그래서 특정을 해라. 어떤 사진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해당하는지를 특정을 해야지 해당 파일 뭐 10,000장이야 20,000장 찍었더라고 이 개새끼가 진짜. 그 모든 거 특정을 해와라라고 해서 대법원 판례였는데 취지는 이제 우리는 이거죠. 첫 줄 끝에 여성을 청바지를 꽉 낀 청바지를 여성을 따라다니면서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바로 뒤에서 엉덩이를 부각하여 촬영한 경우 이 청바지를 찍은 것도 뭐에 해당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레깅스 여성의 굴곡 신체의 굴곡이 드러나는 레깅스를 찍은 것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고 이 꽉 낀 청바지를 입어서 엉덩이가 드러나는 것을 찍었다면 그것도 뭐에 해당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신체에 해당한다. 자, 체크 잘 해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양가로 6번이고요. 이건 바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정확히 공부 안 하면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전신을 찍었다면 그거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두 가지 구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가로 7번은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사무실에서 노트북 컴퓨터에 키로그라는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했어요. 그래서 네이트온, 카카오톡 구글 계정 거기다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넣으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뭔지를 알아내는 프로그램이에요. 비밀 프로그램을 설치한 겁니다. 근데 다만 5번째 줄 결국 아이디 등이 형법 316조 2항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는 해당해요. 근데 이 316조 조문을 보시면 보안장치가 설정된 아이디를 해킹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지 자, 이때는 비밀장치 된 것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디를 알아냈다 하더라도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에 해당하지 않는 건 아이디를 해킹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이지 아이디 입력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그 아이디 입력할 때 보안장치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어려운 쟁점 아닙니다. 이제 양가로 8번부터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쟁점이죠. 우리 언제야? 이 판례 보시면 그 2번 판례가 3월 26일 날 시험 치는데 3월 24일 날 초원복지 판례가 판례 변경되는 바람에 올해 21년도 1차 시험을 앞두고 막 이틀 전에 판례 변경돼서 내가 막 단톡방에다가 야씨 판례 변경돼서 뒤졌어 지금. 근데 아마 이거 내는 새끼 없을 거야. 내면 진짜 이거는 진짜 출제 오류해서 개팍 싸워야 돼 막 해서 막 올렸던 게 이건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출제가 될 것이다. 이제는 출제가 될 것이다. 이제는 주거침입죄 관련된 쟁점이 정리가 됐어요. 우리 21년도 판례 중에 부부간에 이제 남편 출장 가는 사이에 성관계 목적으로 들어왔다.
과거는 남편의 추형적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판례였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변경하면서 주거침입죄 성립하지 않는다. 그거 나왔죠? 그 다음 제가 시험에 나온 것 중에 그 동거하는 중에서 일방적으로 남편을 쫓아내고 남편이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문 따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시험에 답지문 나올 거라고 했는데 21년도 1차에 나왔죠. 그게 정답 지문까지 맞췄죠. 그럼 이번에도 출제가 될 것이다. 뭐가 출제될 건지 봅시다. 다 나와요. 여기 있는 거. 자, 잘 봐. 지금 한 문제짜리 하는 거야. 주거침입죄에서 무조건 나와. 22년도 최신 판례 나와. 무조건 나와. 판례가 다 정리를 했어. 21년도, 22년도 모아가지고 정리를 싹 다 했다고 지금.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으로 부족하다.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으로 부족하고 충분하다 쓰면 틀려. 자, 주거의 형태와 용도, 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 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 결론은 사실상 평온이야. 지금 평온이야, 지금.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구에 들어와서 뭐 여기 와서 무슨 체력학원 무슨 학원 홍보하려고 들어와서 또는 물건을 훔치려고 훔친 것 같은 판례 안 나왔지만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자 위에서 들어오십시오라고 해서 들어왔다는 거야 지금 현재. 그럼 이거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느냐? 내가 만약에 이 새끼가 촬영하려고 들어왔다. 도청장치 설치한 목적이었으면 들여보내지 않았을 거겠지. 그래서 과거 판례는 도청장치 설치 목적으로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된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였어요. 이 판례에서 판례가 변경됩니다. 뭐라고 변경하느냐? 2번 주거침입죄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침입이라는 거야. 침입은 몰래 들어오는 거잖아. 문 따고 들어오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을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행위 태양을 기준함을 판단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며 그러니까 몰래 담 타고 들어갈 때는 그 문을 따고 들어갔다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침입이라 볼 수는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인지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가 자 주거침입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평온에 해쳤는지 여부가 주거침입죄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판례부터 먼저 할게요. 양가로 11번 요 판례예요. 양가로 11번 양가로 12번 판례인데 연결해서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자, 그 밑에 별표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습니다. 자, 도청장치 설치할 목적으로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죠.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 만약에 이 새끼 도청장치 설치 목적이었다면 승낙하지 않을 것이 인정됐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자, 용도 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 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행위 태양에 비춰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평가돼야 된다. 어서 오십시오에서 들어갔다. 주거 침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 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 통제, 관리 방식과 상태,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서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양가로 12번 별표. 따라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 문을 따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담 넘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주거침입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 도청장치 설치 목적이었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자,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평온을 해치지 않았죠. 주거침입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초원복지 판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판례로 변경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양가로 14번에 주거침입죄 성립하지 않는 판례가 1번이고요. 피고인이 음식점의 영업주로부터 승낙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 다음에 넘기시고 자, 도청장치 설치 목적이라 하더라도 주거침입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판례에 의해서 그 밑에 초원복지 판례가 나왔죠. 그래서 2017도 18272 판례로 폐기된 판례.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주거침입죄 안 되는 거예요. 피고인들의 조참 모임 과정에서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서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음식점에 들어갔다. 초원복국, 초원복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영업자의 그
피해자가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경험치기에 부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주거침입죄 인정했지만 이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기셔서 또 있습니다. 자, 어떤 판례가 있냐면 양가로 13번 판례 별표 치시고요. 똑같아요. 초원복지 판례 도청장치 설치 목적 판례하고 똑같아요. 양가로 13번. 이번에는 뭐를 했냐면 서울구치소에 녹화하려고 명함용으로 된 녹화장치를 갖고 들어갔어요. 이거 찍은 거예요, 지금. 자, 만약에 녹화한다면 여러분 구치소에 허락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속여서 들어간 거죠. 대신 어서 오십시오 접견을 허가합니다. 이게 똑같은 거지, 지금. 도청장치 설치하는 거 알았으면 들여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죠. 고쟁점이에요. 양가로 13번. 자,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죠. 왜 지금 뭐 한다는 거 알리지 않았어요? 촬영 사실 알리지 않았죠. 승낙받고 건조물에 들어갔습니다. 통상적인 출입 방법 들어간 겁니다. 주거침입죄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되어 있죠. 자, 여기 이제 양가로 12번 판례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체크하라는 거예요.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통상적인 출입 방법 들어갔다면 이러한 승낙의 의사표시나 기망이나 착오 등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자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는다 쓰면 틀려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 침입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현실적 승낙 밑줄 치시고 있었으므로 가정적 추정적 의사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사선 하나 끊어주세요. 이거는 이제 형법 총론에서 피해자의 승낙 파트에서 나올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속이느냐? 자,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관리자의 가정적 추정적 의사도 고려해야 된다. OX, X. 단순하게 동의받고 들어가는 거, 주거 침입죄 안 된다, 건조물 침입죄 안 된다, 이거 아는 것은 기본. 다 알아. 대한민국 수험생 이제 초원복집 주거 침입죄 안 되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다 한다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주거 침입에서 그거 배우자 없는 사이에 간통 목적 들어가는 거 주거 침입죄 안 된다. 나와도 그 답지문 안 된다고 했잖아. 답지문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수험생이 다 아는 거는 안 내. 물론 지문의 하나로 소개를 하지만 답지문이 되려면 문 따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 공동주거권자 중 한 명이 들어가는 거 주거 침입죄 되냐?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 했잖아. 자, 이번에 출제될 포인트는 여기야. 잘 봐. 양가로 13번의 세 번째 줄이야. 이거는 형법 총론 파트에서 나올 수 있어.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있어요. 그럼 승낙이 있는 거예요. 주거침입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밍크 45마리 판례에서도 속여가지고 자기 거라고 속여서 가져왔을 때 절도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정리가 됐다고. 그 다음에 문제가 주거침입죄가 문제였어. 뭐가 문제냐면 밍크 45마리 판례에서 갖고 들어갔잖아. 그럼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은 몰라도 절도죄 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였다고. 근데 문제가 겹치는 부분이 뭐였냐면 초원복지 판례가 겹쳤던 거야.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지금 현재. 그러면 속았다 하더라도 우리 피해자 승낙 양해 태도에 따르면 주거침입은 양해니까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과거 판례는 주거침입죄였잖아. 그럼 앞으로 이제 정리될 거는 뭐냐? 주거침입도 승낙받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잖아.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나올 거라고. 총론에서 중요한 쟁점은 잘 봐. 중요해. 강사가 잘 나가는 강사가 찍어주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다. 자, 세 번째 줄. 돈 내고 들으면 딱 이런 거 맞춰야지. 다른 애들하고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돈 내고 들었을 땐 당연히 다른 부분이 있고 뭔가 점수를 더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요 부분이 포인트라고. 이러한 경우 관리자의 현실적 승낙이 있었다. 뭐는 고려하지 않겠다? 가정적 추정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겠다. 만약에 알았으면 네가 범죄 목적이 있었으면 안 들여보냈을 텐데 이런 거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현실적인 승낙이 있었으면 자, 이건 피해자 승낙이죠. 따라서 주거침입죄나 절도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정확하게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단순히 승낙에 동기의 착오가 있다. 나는 원래는 알았으면 안 들여보냈을 텐데 뭐 이런 거예요.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건조물 침입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끝. 됐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또 나와요. 또 나와요. 자, 또 나와요. 자, 잘 봐. 주거침입죄가 22년도에 또 나온다. 진짜 2번 판례 별표. 피고인들이 자, 접견 신청인으로부터 서울구치소의 관리자인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구치소에 대한 출입관리를 위탁받은 교도관은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끝났잖아. 승낙 받았잖아. 통상적으로 몰래 들어간 거 아니잖아. 담 넘어서 들어간 거 아니잖아. 비번 뚫고 들어간 거 아니잖아.
출입 방법으로 서울구치소 내 민원실과 접견실에 들어갔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구치소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하고자 서울구치소장이 허가 없이 접견 내용을 촬영 녹음할 목적으로 명함지갑 모양으로 제작된 녹음 녹화 장치를 소지하고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 서울구치소장이나 교도관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를 소지한 채 출입하는 것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정은 동기착오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려하겠다, 고려하지 않겠다, 고려하지 않겠다. 따라서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 그 다음 이 쟁점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느냐 물어봤어요. 위계공직방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X. 왜냐? 위계공직방 안 되는 이유는 우리 기억나시죠? 담배 피거나 거기서 그 담배 피거나 휴대전화 사용하는 거, 이거 맞는 것은 구치소의 내부규율 위반은 될지언정 별도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따라서 건조물 침입죄도 안 되고 위계공직방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하나 더 보너스로 위계공직방 안 되는 쟁점까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주거침입죄 또 봅시다. 자, 양가로 9번 판례 안 했죠. 양가로 9번 판례 2페이지. 자, 공용주택인 공용부분에 출입한 것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판단 방법. 이거는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니까 어디 찾아간 거냐면 그 공동현관의 비번, 우리 보시면 아파트 같은 데 보시면 지하주차장 들어오면 패스워드 이렇게 띡띡띡 누르면 띠띠띠띠딕 띡 누르면 이 들어가는 거잖아. 이거 헤어졌는데 그거 또 따고 들어간 거야. 그 현재. 그럼 그게 주거침입이 되느냐? 된다. 된다. 알겠지? 그 얘기야. 자,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출입하는 것도 우리 위요지라고 해서 주거침입 되잖아. 똑같은 거야, 그거.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공용부분이 일반 공중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다. 비번 설정한 게 그 얘기잖아. 따라서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지, 아니면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것을 출입하는 것을 허용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다음 편 넘기시면 이제 나오죠. 양가로 10번. 자, 따라서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 해치는 행위로 포함될 수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판례번호 뒤에 보시면 제가 써놨어요. 피고인 갑은 2019년 9월 25일 자 00시 55분경에 과거에 2달간 잠깐 사귄 피해자 A가 살고 있는 아파트 2층 주차장에 공동현관 비밀번호 무단으로 입력하고 들어가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A집에 있는 층으로 올라갔다. 이후 갑은 A에게 1분간 현관 비밀번호 누르며 집에 침입하려고 했다가 누구세요? 라고 하니까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다시 내려왔다. 비록 갑이 A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위요지, 아까 얘기했죠. 공동현관도 뭐에 해당한다? 위요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것도 뭐에 해당할 수 있다?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해당한다라는 판례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양가로 11번, 양가로 12번, 양가로 13번 다 설명드렸고 14번도 다 설명드렸습니다. 넘기시고 형수법 쟁점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판례가 형수법에서 또 기출이 됐어요. 시험에 나왔어요. 어디에 출제가 되냐면 경찰직에는 출제가 안 됐지만 국가직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자, 최신 판례를 지금 기출시험부터 먼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니까. 강사가 계속 나온다고 강조를 해야지 니네가 보니까. 그래서 22년도, 21년도, 20년도, 19년도, 18년도 힘들어요. 강사 이거 그냥 최신 판례만 하면 되는데 22년도 거만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돼요. 저도 알아요. 다만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는 얘기는 최신 판례의 중요성, 몇 번을 받느냐, 어떻게 반복 지문을 받느냐, 변형된 문제까지 받느냐에 따라서 실제 점수가 갈리기 때문에 절대로 최신 판례는 단 한 문제도 안 틀리게 만들겠다라는 굳건한 의지니까 여러분이 찌라시 버려야지. 이걸 왜 지금 주고 지랄이야?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하자는 거예요. 미리미리. 버리기만 해봐. 버리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버리고 와서 시험 없다고 찾아오지 마. 없어 나도. 버리지 마시고 꼭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양가로 15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의 적법성 인정 요건. 요건 뭐 쉬운 거고요.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 매체인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출력하거나 복제해서 제출받아야 된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 조치를 준수해야 된다.
따라서 저장 매체 소재지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 예외적으로 저장 매체에 들어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형태로 이루어져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혐의사실 관련돼야 된다고 하겠죠. 혐의사실과 관련되지 않고 임의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되었다면 이것도 뭐에 반한다? 영장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적법한 압수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라는 판례고요. 양가로 16번, 17번, 18번 하기 전에 시험에 나온 것부터 먼저 봅시다. 양가로 19번부터 봅시다. 별표 치시고. 양가로 19번이 22년도 국가직에 출제가 된 건데요. 자, 어떤 쟁점이냐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배우자라는 정경심 배우자가 동양대학교 교수였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딸이 조인이라는 그 있죠. 그죠? 분이 해가지고 여기 이제 동양대학교 학장 명의의 상장 표창장인가 뭐 이거를 위조했다는 거죠. 뭐냐, 학장은 나는 그런 거를 발부한 적이 없었다. 근데 거기 있는 정경심 교수가 그거를 컴퓨터 포토샵 작업을 통해서 학장의 직인을 찍어서 발부한 거다. 그래서 이거 발부했기 때문에 여기가 부산대 의전원 뭐 의사된 거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참고되지 않을 자료가 참고됐기 때문에 의사 자격을 박탈해라. 지금 뭐 이거 갖고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자, 그 판례가 된 여기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쟁점이겠죠. 시험에 바로 출제가 됐겠죠. 잘 봅시다. 어디 부분인지. 자, 양가로 19번. 자, 이미 제출자가 아닌 피의자. 거기 있는 컴퓨터가 공용 컴퓨터였어요. 정경심 교수가 위조한 컴퓨터가 본인의 개인 컴퓨터가 아니고 동양대학교 공용 컴퓨터였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정경심 교수 방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공용 PC로 있었던 거예요. 공용 PC를 당연히 동양대에서 제출했겠죠. 검사에게 이미 제출했겠죠. 자, 그럼 거기서 쟁점이 지금 정경심 교수 측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야, 나에 대한 범죄 사실이면 나도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해야 되지 않냐?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하지 마라. 이 쟁점이에요. 지금 뭔지 알겠죠? 자, 지금 어느 쟁점인지 알겠지? 동양대에서 공용 PC를 제출한 거예요. 정경심 교수의 개인 PC를 요구한 게 아니고 공용 PC를 제공한 거예요. 과연 그때도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결론은 있다겠어, 없다겠어? 없다 나오겠죠. 없다니까 유죄 나오고 의사하지 마,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그리고 연결되는 쟁점 나가는 거예요. 자, 별표.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 소유의,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전자정보 장치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정보를 무제한 탐색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임의로 제출한 경우도 피의자 참여권 등이 보장되어야 되는 경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조치되어야 된다. 사선 끊어주시고, 피의자 거면 당연히 피의자에게 당사자 참여권 보장해야 된다고 당연한 얘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와 같이 정보 저장 매체를 이미 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이미 제출자가 아닌 피의자에게도 지금 동양대 직원이 제출한 이 공용 PC에 대해서 이미 제출자, 지금 정경심 교수가 제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정경심 교수에게까지도 당사자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냐? 할 수도 있다. 뭐냐?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 저장 매체를 현실적 동그라미 지배 관리하면서 그 정보 저장 매체 내에 전자정보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 참여권을 보유 행사한 경우, 이런 경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경심 교수 방에 있는 PC라면 당사 참여권을 보장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경우로서 피해자를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해 실질적 압수수색 당사자를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의 권리의 기소에 따른 법률적 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를 기준 판단한다. 이것도 만약에 앞으로 출제한다면 이렇게 속일 수 있죠. 민사법상의 권리 기소에 따른 법률적 사후적 판단에 해당한다. OX, X. 자,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 객관적으로 지금 정경심 교수 방에 있냐 없냐 이걸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판단해야 된다. 이러한 정보저장 매체의 외형적 객관적 지배관리 등의 상태와 별도로 단지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자, 피해자가 예전에 그 컴퓨터 내가 사용했어. 맞아. 정보적 매체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 이용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 또는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된 정보주체. 그거 당연히 정경심 교수가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이거는 공영 PC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경심 교수 방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동양대에서 제출했다. 그러면 자, 피의자인 정경심 교수까지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보장해야 된다. OX? X. 그게 답이었어요. 20일에도 국가직에 바로 출제가 됐습니다. 별표 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계 보지 마. 아직 안 괜찮은 배 안 고프잖아. 다시 앞으로 가셔서. 시계 보지 마. 시계 보지 마. 양가로 16번, 17번, 18번 연결쟁점인데 그 밑에 5페이지의 사건의 전개를 너무 기니까 사건의 전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전개 써놨어요. 길어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무마를 위해 경찰에게 전달하는 명목으로 2018년 11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3회에 걸쳐서 5,500만 원을 교부받고 1억 원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후 갑에게 전달하여 뇌물공유하였다는 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유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수사하면서 2019년 5월 17일 갑 휴대전화에 대해서 영장을 받았어요. 자, 니은 첫 번째 이 압수수색 영장에는 휴대전화 등에 들어있는 전자정보 압수대상 및 방법에 대해 저장 매체 자체를 반출하거나 복제본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자, 당연히 혐의사실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출제 복제해야 되는 것이고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에게 자, 상세 목록을 교부해야 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부분은 삭제 폐기. 그러니까 범죄 혐의사실 관련된 것만 출력 복제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상세 목록도 교부해라. 거기서 제외된 것은 삭제해라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한편 갑은 수사기관의 1회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휴대전화기의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복제, 출력 과정에 대한 절차 참여나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디귿침은 수사기관의 1회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갑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의 분석 의뢰에서 판단했는데 담당 분석관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옵니다. 별도의 선별 작업을 거쳐서 범죄 혐의사실과 혐의사실 관련되지 않은 것을 분류를 해줘야 되는데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 대부분은 그대로 한 개의 파일. 자, 확장자 한번 보시면 .zip, zip 파일 아시나요? 압축 파일이죠. 상세 목록은 뭐뭐.hwp, 뭐뭐.hwp, 뭐뭐.doc 파일을 제출해야 되는데 뭐뭐.gip, zip, zip 파일로 그냥 하나로 압축 파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사건 파일로 압축해서 저장 매체에 복제하여 담당 경찰에 건네주었다. 한편 담당 경찰은 작성 압수조사 및 담당 경찰 작성하여 상세 목록에도 세부 확장자가 다 나온 것이 아니고 zip 파일을 기재했어요. 이거 상세 목록 기재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돼요? zip 파일 아세요? zip 요새 아세요? zip 파일 아세요? 그러니까 mu.html 무슨 doc 이렇게 있는 거 하나로 압축하는 거, 압축 파일. 그럼 상세 목록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상세 목록 교부가 아니라는 게 쟁점이야. 리얼 을은 앞서 본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전달받았던 내용의 변호사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파일은 경찰청 내에서 이미징 자료 등을 보관한 서버에 그대로 저장되고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후에 수사기관은 갑이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5월경으로부터 합계 5천만 원, 그 다음 2018년 8월경 4천만 원 받았다는 혐의 사실을 수사하면서 1회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취득한 사건 파일이 그때 내전에 받은 거 아직까지 서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2차 영장 받고 3차 영장 받았어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자 치유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상세 목록을 제시한 게 아니죠. zip 파일인 확장자가 zip이라는 얘기는 압축 파일을 제공한 거죠. 상세 목록 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자, 적법한 제시 목록이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사후에 영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자 치유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쟁점이 적혀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미음지문. 자,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집행하면서 갑이나 그 변호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2021년 4월 7일 일부 범죄 혐의 사실 추가된 것 외에 제2압수수색 영장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자, 이때는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해서 압수했다. 그래도 결국은 자,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이거죠. 자, 2번 대법원의 판단. 수사기관이 제1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휴대전화 내에 전자정보를 한 개의 압축 파일, zip 파일로 했죠. 이 사건 파일로 생성 복제하고 이후 이 사건 파일에서 혐의사실 관련된 것을 선별 복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통째로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한 개 파일만 기재한 것을 상세 목록, 하나도 상세하지 않습니다. 상세 목록의 이름으로 가백에 교부하였다.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삭제 폐기하는 반환 조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오히려 이 사건 파일을 경찰청 내에 저장 및 복제된 상태로 그대로 보관한 것은 결국 수사기관의 영장주의와 적법수사 원칙 1원칙 1영장에 기재된 영장의 범위 대상 범위를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이 사건 파일 압수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파일 전체에 대한 압수는 취소되어야 된다. 그 후에 사후에 위법하고 약수했기 때문에 2영장, 3영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 하자 치유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앞으로 넘기셔서 그에 대한 쟁점을 다 모아서 넣어놨습니다. 자, 이제 4페이지 양가로 16건이 이해가 될 거예요. 사실관계를 봤기 때문에. 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혐의 사실 관련된 부분을 전자정보 탐색 복제 출력이 완료될 때까지 질체 없이 영장 기재 범죄 혐의 사실 관련이 없는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삭제 폐기 또는 피압수색에 반환할 것을 정하였음에도 수사기관 이에 따르지 않고 나머지 전자정보를 보유한 거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그래서 셋, 넷, 다섯 번째 줄 나오죠.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된다 치유되지 않는다 치유되지 않는다. 그럼 시험 문제 뭐라고 소개했어요? 위법성이 치유된다. OX, X 넘기시고 별표도 쳐두시고 양가로 17번. 자, 압수 목록 작성 교부 방법 및 시기.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 사실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 복제, 출력이 완료된 때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 목록을 피해자 등에게 교부해야 된다. 이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우리 많이 본 거야. 압수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 절차를 밟는 기초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은 바로 교부하는 게 원칙이다. 또한 압수한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춰볼 때 상세 목록이 특정돼야지. 파일 명세가 뭐뭐.hwp 뭐뭐.doc 특정이 돼 있어야 된다. 양가로 18번. 근데 특정돼서 안 됐어. 안 됐지. 그 얘기 나오겠지. 또 양가로 18번의 별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이해하죠. 또 임의로 전체의 전자정보를 복제 출력하여 보관하여 두고 그와 같이 선별되지 않은 전자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zip, zip, G파일로 그 내용을 파악할 수조차 없도록 포괄적인 압축 파일만 기재하고 이를 전자정보 상세 목록에 하면서 교부했다. 범죄 혐의 사실 관련성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 폐기 반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 영장주의와 적법수사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한 거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줄 밑에 두 번째 줄.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이 수사기관이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에 대한 새로운 영장이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된다 치유되지 않는다?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넘기시고요. 조금만 더 봅시다. 양가로 20번 쉬워요. 자, 피해자 증언을 믿냐 믿지 않느냐는 자유심증주의죠. 누가 판단하겠다? 법관이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줄에 자,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의 범죄라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피해자를 비롯한 자, 관련 당사자의 진술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심 법원은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 상대로 이루어진 동종의 범죄에 대해서 각각의 범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신빙성 유무에 기초로 한 범죄성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자유심증주의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한 말 두 가지는 못 믿고 두 가지는 믿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양가로 21번은 우리 배운 거예요. 세 번째 줄에 형사범법 314조 4자 들어가서 사망이죠. 예외적인 경우죠.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의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판례고, 자, 네 번째 줄 끝에 원진수사 등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조차 없이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피고인한테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 아주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라. 당연히 314조 예외 규정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석해야 돼?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까지 해서 최신 판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기출심화 강의는 요약집 강의가 70% 정도 할 것이고 기출문제 푸는 게 30%. 미리 풀어볼 필요는 없지만 이번 시험을 한번 노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학원이 조금 지금 제대로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부족하면 열심히 하셔야 되고 미리 예습을 하시든지 보통 보시면 최소한 50문제에서 60문제 오늘은 좀 적게 나갔지만 50에서 60문제 정도
진행될 거고, 월화에는 형법 강론이 진행될 거고, 수목은 형사형법 수사가 아니고 증거 파트가 먼저 진행될 겁니다. 왜냐? 수사는 지금 개정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최신 판례는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판례까지 제가 정리할 거니까 최신 판례 버리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좀 뭔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은 제 카페에다 쓰면 그 보고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내일 오전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